오늘 수치 해석적 기법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수치 해석적 numerical method라고 부르는데 뭐 수치적 기법, 수치 해석적 기법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보통 numerical 내지 수치 해석적이라고 부르면요, 얘는 다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미분 방정식 해를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다 공부를 했죠. 이렇게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해석적 기법이라고 불러요. 수학적으로 해석적, analytical solution, 뭐 해석적 해, 뭐 이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적 기법으로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 많지가 않아요. 해석적 기법으로 못 푸는 미분 방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석적 기법으로 잘 풀 수 없는 미분 방정식의 예를 보면요, 뭐 어떤 진자의 운동 같은 거, 진자를 여기다가 매달아 놓고 이렇게 이 매달려 있는 진자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탁 놓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거를 아주 이렇게 높이 들잖아요. 요렇게 돌면서 진자 운동을 할 텐데, 이런 진자의 운동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자취, 이 진자의 위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런 거를 미분방정식으로 풀려고 할 때 생각보다 이 해석적 기법으로 잘 안 풀립니다. 식 자체를 세워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요거는 제가 참고 자료에 요 사례에 대한 그 유튜브 동영상 하나 남겨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전부 해석적으로 풀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겠구나라는 걸 바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미분 방정식도 우리가 다 풉니다. 풀어가지고 지금 실용적으로 공학적으로 응용해야 되는 경우에 잘 응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풀었느냐? 컴퓨터로 계산을 해냅니다. 수치 해석적으로 해를 도출을 해내요. 수치 해석적인 해를 도출하는 그런 방법론 같은 걸 여러분 하나 배워봐야 그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20장 6절 오일러의 메서드, 오일러스 메서드 얘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에 오일러의 공식 배웠었죠? 근데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일러가 위대한 수학자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일러가 제안을 하신 수치 해석적 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입니다. 자, 요거 지금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dy dx가 이 x equal x0라는 어떤 특정 위치에서의 미분 계수가 어떤 함수 fx0, y0라는 이런 함수의 함수 값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요. 자, 그때 지금 현재 위치가 x가 입력 값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러니까 x가 이제 입력 독립 변수고 원하는 미지 함수의 y 값이 지금 요 y축으로 이걸 놓고 생각을 할 때 x0에 대해서 x0라는 지금 값에 대해서는 y0 값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얘가 y0고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지의 함수, 그러니까 임의의 모든 x에 대한 y 값을 전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y 값, 함수 값 딱 하나밖에 모르는 상황인데, 이 상황인데 그걸 y0라는 값도 알지만 다행히 또 뭘 하냐면 이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도 아는 거예요. 미분 계수 dy dx를 알고 있어요. dy dx가 어떤 기울기라고 합시다. 이런 기울기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이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 지점에서 딱 이 지점에서 이 기울기를 가지니까 바로 이 x0 근접한 x0 플러스 어떤 델타라는 지점에서 이만큼 기울기만큼 움직이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다음 어떤 y 값을 얘가 이제 x1이라고 하면 x0 플러스 델타라는 x1이라는 함수 그 독립변수 값에 대해서는 걔에 대응되는 함수값
y1을 이 기울기를 가지고 계산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결국. 일계도 근사잖아요. 어디서 봤던 거랑 비슷해요. 테일러 근사에서 봤던 거랑 근사 다항식에서 봤던 거랑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죠. 과 유사한 개념으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직선으로만 이 함수 y 함수를 근사하면 좀 너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y0에서 y1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 여기까지는 여기 표시가 잘 안 되네.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여기까지는 이제 y 함수를 고정을 시켜놨어요. 여기까지 요 곡선, 요 직선으로. 그 다음에 y1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곡선은 y 함수의 곡선은 어떻게 생겼느냐? 걔는 이제 다시 여기 x equal x1이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다시 근사를 할 텐데 이 x equal x1이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다시 어떻게 근사를 하느냐? 이 f라는 함수를 혹시 알고 있다면은 f에다가 다시 이제 x1, y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결국은 이 특정 x1과 y1을 대입했을 때 그때의 이 y dy dx를 계산을 하게 해주는 이 함수 f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얘를 이용을 하자. 요게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f 함수를 알고 있을 경우에 계속해서 거듭 계속 반복해서 근사를 해나가는 방법을 오일러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범위 흰색으로 들어갈게요. 모든 x 범위에 대한 이 y 함수를 전부 다 계산해 주려면은 델타마다 계속 계산을 해줘야 되죠. 반복적으로 델타 값을 작게 잡으면 정말 뭐 작게 잡을수록 반복 계산을 많이 해줘야 될 거고 델타 값을 좀 크게 잡아도 아무튼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으로 모든 위치에 대한 함수 값을 다 계산해 주려면 컴퓨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 수학자 오일러께서는 이런 걸 개발을 하셨는데 참 그러고 보면 신기하죠. 그때는 그걸 또 손으로 어떻게든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단합니다. 예제를 보면 이 오일러의 기법을 응용하는 방법이 확실히 좀 더 감이 오실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컴퓨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손으로 푸는 예제를 풀 것이냐. 어떤 한정된 구간에 대해서만 푸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20.4번을 보면요. dy dx equal 마이너스 xy 제곱이라는 함수로 나타내져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fx, y라는 그 함수인 거죠.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y0 equal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y0 equal 2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아까 봤던 그림과 유사한 그림을 그리면요. x가 2라는 요 지점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2가 아니라 0이라는 지점에서 지금 이건 지울게요. 0이라는 지점에서 y 값이 시작할 때 2라는 거예요. 여기 이 점을 지난다 이겁니다. 일단 요 점을 지나는 지금 y 요 점을 지나는 y 함수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여기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델타라는 이제 next x 값 x1에 해당하는 여기가 0가 지금 x0면은 여기 next x1에 해당하는 그 값을 구할 때 요 두 칸 사이에 칸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얘를 스텝 사이즈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오일러 기법에서의 스텝 사이즈 우리 교재에서는 델타가 아니라 h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도 h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스텝 사이즈 h를 얼마로 놓느냐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중요한데 0.25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x1은 얼마가 돼요? x0가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x0는 0이었고 x1은
그러면 0.25가 되는 거죠. 0.25. 근데 x1에서의 y, 그러니까 얘가 x0고 y x1을 구하려면 y x1은 뭐예요? x0 플러스 dy dx dy dx인데 얘가 x0일 때 그때의 dy dx고요. 이건 제가 좀 해놔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한 거냐면은 곱하기 h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 equal x0일 때 dy dx는 여기다가 x0를 대입하고 y0를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근데 x0가 0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0입니다. 그냥 y x1 equal x0인데, 제가 지금 x0라고 썼네요. x0가 아니라 y0죠. y x0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2입니다. 그래서 y x1은 2인데 얘가 그러니까 y 0.25인 거예요. 그 다음에 y x2 next step, 그러니까 next step x2인 지점이죠. 얘는 0.5인 지점이고요. 얘는 뭐냐면은 y x1 플러스 dy dx x equal x1 h인 겁니다. 근데 y x1은 아까 방금 계산한 2고요. dy dx x가 x1일 때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0.25, x1이 0.25였잖아요. 지금 x2 equal 0.5인 상황이고, 0.25 곱하기 y1은 2였잖아요. y1의 제곱이죠. y1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은 2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0.25 이렇게 되니까 equal 1.75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y x2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예제에서 이걸 언제까지 계산하라고 하고 있냐면은 x가 0부터 1까지의 범위 내에서 요거를 전부 계산을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x를 x3 equal 0.75, x4 equal 1 요거 값까지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y x3 equal x3 equal 0.75죠. 요 값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equal y x2 0.5 플러스 dy dx x equal 0.5죠. 0.5. 요 값에서 계산을 하라는 거죠. y equal 0.5는 1.75였고, 그다음에 얘는 얼마냐면은, 자 보면은 마이너스 0.5에 곱하기 1.75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75의 제곱, 자 여기서부터 계산기를 좀 써야 되는데, 아무튼 이걸 그 다음에 거기다가 0.h까지 곱해야 되니까 0.25까지 곱하면은, 이거 다 곱하면은 1. 얼마가 나오죠? 자 이거 계산기로 계산을 좀 해볼까요? 얘가 1.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0.3828125라고 합니다. 뭐 이건 당연히 소수점 몇 자짜리에서 커트를 시키면 되겠죠. 대략 뭐 382 뭐까지 하고라고 하면 1.75 빼기 0.383 이렇게 되면 equal 1.367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y x4 equal 1.0 요거 하나 남은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얘는 equal 이제 y 0.75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식이랑 비슷한데 이제 마이너스 x가 0.75인 거잖아요. 지금 요 안에 있는 x잖아요. 곱하기 그 다음에 yx, 그러니까 x3일 때의 y 값이니까 1.요 값이죠. 367의 제곱 곱하기 0.25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1.367이었고요. 그래서 요걸 또 계산기로 다 계산을 하면요. 자, 봅시다. 1.75 곱하기 1.367 곱하기 1.367 곱하기 1.25 이퀄. 자, 요거 여기가 마이너스 0.35 정도 되고요. 그럼 요거 빼면 1.01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y x0 y0 2 y x1 0.25 2 y 0.5 1.75 y 0.75 1.367 y 1 1.017 이렇게 5개의 값을 가지고 이제 numerical하게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y 근사값을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걔를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아예 풀어가지고 y dy dx equal 마이너스 x y 제곱이라는 미분 방정식 얘 사실 풀 수 있죠. 얘 어떻게 풀어요? 아이고. 자, 얘 푸는 방법. 얘를 아예 직접 푸는 그 정확히 해석적으로 푼 거랑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dy dx equal 마이너스 x y 제곱 얘 어떻게 풀어요? 변수 분리법 가지고 풀면 되죠. 그래서 y 제곱 분의 dy equal 마이너스 x dx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양변에다가 인테그랄을 취해주면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가져올까요? 자, 그럼 얘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dx고 자, 마이너스 y제곱은 y분의 1을 미분하면은 y분의 1을 미분하면은 y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2승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가 여기 플러스 dx라고 했죠. dx가 아니라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 적분상수 c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얘를 그대로 풀면은 얘를 역수를 계산을 해야겠죠. 역수를 계산을 하면은 그러고 근데 초기 조건이 있었죠. 여기에 y0 equal 2라는 초기 조건이 아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 y에 0을 대입하면 요거는 안 풀리네요. x에 0을 대입하는 거죠. x에 0. 죄송해요. y 제가 여기 y에 0을 대입하는 줄 알고 잠깐 당황했는데 그게 아니라 x에 관한 함수니까 x가 0일 때의 그때의 y 값이 2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그러면 요 항은 날아가고 그때 y가 2니까 c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y분의 1 equal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러면 양변을 역수를 취해주면은 y equal x제곱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확실히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아까 x가 equal 0, 0.25, 0.5, 0.75, 1 요 5가지 값들을 다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줘서 계산할 수 있죠. x가 0일 때는 1분의 2니까 바로 y가 2가 되고요. x가 0.25면은 1 더하기 0.25 제곱 분의 2니까 계산하면 되죠. 2 나누기 1 더하기 0.25 곱하기 0.25 하면은 1.0625인데 2 나누기 1.0625 하면은 1.882 얼마 나와요. 그래서 1.882 그러고 등등 계산기로 쭉쭉 계산할 수 있죠. 1.600, 1.280, 1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얘가 이제 exact한 미분 방정식을 정확히 해석적으로 풀었을 때 도출되는 요 x 값들에서의 y 함수 값들입니다. 근데 얘랑 지금 아까 계산했던 요 값들이랑 1.75, 1.367, 1.017 아까 계산한 값들은 2, 1.75, 1.367, 1.017 뭐 이렇게 될 거거든요. 비교 값들이 얘랑 얘랑 같고 얘네 둘 비교, 얘네 둘 비교, 얘네 둘 비교, 얘네 둘 비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우리 교재 표가 훨씬 표로 잘 나와 있죠. 20.1 여기에 결과가 나와 있는데 뭐 그럭저럭 근사 결과가 나쁘진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제 하나 더 볼까요?
좀 풀이가 귀찮긴 하죠. 매 그 스텝마다 하나씩 계속 값을 계산해 내야 되니까요. 좀 풀이가 귀찮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아주 쉽게 모든 x 값에 대해서 함수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다음 문제는 dy dx equal y분의 x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x는 1일 때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스텝 사이즈 h는 0.2를 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는 1부터 2까지 값을 대입을 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먼저 y가 지금 x는 1, 요게 시작이죠. 그러니까 x는 1일 때 값은 1입니다. 그 다음에 y는 이게 x0라고 그러면요. 여기다가 써볼까요? x0, x1, x2, x0는 1, x1은 1.2, x2는 1.4, x3는 1.6, x4는 1.8, x5는 2.0 이렇게 되는 요 상황인 거잖아요. 요 지금 6개의 값에 대한 y 값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y0인 거고 그 다음에 y1은 x 이퀄 1.2인 상황이죠. 근데 얘는 y0 플러스 dy dx x0 곱하기 h가 되는 거고 얘는 1 더하기 자 여기 y x0 분의 x0 곱하기 0.2인데 y x0가 방금 여기 1이었고 x0는 또 역시나 1이죠. 그러면은 equal 1.2가 됩니다. 얘가 y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y2 1.4죠. 얘는 y1 즉 1.2 플러스 y1 나누기 x1인데 x1이 1.2고 y1도 1.2니까 역시나 또 1이네요. 1 곱하기 0.h는 0.2라서 y2는 1.4입니다. 계속해서 x 값과 y 값이 같게 되는데요. 이 추세가 계속되는지 한번 볼까요? y3는 1.6인데 얘는 1.4 플러스 1.4 나누기 y2 나누기 x2잖아요. 근데 그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1이죠. 곱하기 0.2 하니까 1.6입니다. 자, 이 추세 계속 보면 얘도 당연히 1.8이고 얘도 당연히 2.0이라는 느낌이 팍 오시죠? 자, 이렇게 왔는데 얘를 그러면 그 해석적으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내 가지고 나온 결과랑 같은지 한번 볼까요? 자, dy dx 여기다가 이거 금방 풀 수 있을 텐데 equal y 나누기 x 여기서 그 변수 분리로 y를 왼쪽으로 좌변으로 보내고 dx를 우변으로 보내면 y분의 dy equal x분의 dx가 되고요. 인테그랄 양변에 취해주면은 ln y equal ln x 플러스 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c 값을 도출하기 위해 초기 조건을 이용을 해주면요. 초기 값이 뭐였어요? y x equal 1은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은 그럼 ln 1인데 로그 1이라는 게 어떤 값이든 로그 함수는 다 여기 1에 대해서는 0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x에 1을 대입하면은 얘가 0이 돼 버리고 그 다음에 0 플러스 c가 근데 0 플러스 c가 여기 보면은 0 더하기 c 이퀄 y에도 뭘 대입해야 돼요? 1을 대입해야 되죠? 1을 대입해야 되는데 y에도 1을 대입하면 0이거든요. 그러면 c가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요 함수들로 인해서 도출된 게 정리하면은 ln y equal ln x라는 얘기인 거고 그게 다시 로그를 다 빼주면은
y equal x 함수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요 미분 방정식의 해는 y equal x가 해가 됩니다. x equal 아까 y 값 그대로 나오는 exact value 똑같죠? 우리가 오일러의 공식으로 오일러 공식이래. 오일러의 기법으로 지금 근사한 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미지 함수 y의 값들이 다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형 함수인 경우에는요. 선형 함수인 경우에 그러니까 미지 함수가 선형 함수일 경우에 직선일 경우에는 그러면 오일러 기법으로 인한 근사가 해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일러 기법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근사를 하는 거였잖아요. 이 위치에서의 어떤 미분 계수를 쭉 직선처럼 연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미지 함수 자체가 직선이면 직선으로 근사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20.5절에 오일러의 기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20.6절에 오일러 기법을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20.7절에 improved 향상된 오일러의 메서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더 개선을 한다는데 뭘 개선을 하는지 중요한 부분은 볼까요? 보면요 지금 너무 그림이 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자면요. 이제 x0 값에서 갖는 함수값 y0가 있을 때 요 지금 위치에서 요 지점에 바로 요 지점에 지금 근사된 미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x1 포인트의 위치 함수값 위치 y1을 지금 근사를 하고 있어요. 요 미분 계수를 여기서의 미분 계수를 가지고 근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함수는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바뀔 때 여기에 미분 계수보다 미분 계수를 조금 더 여기 실제 이 x1 값에 근접한 여기를 미분 계수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더 나은 방법으로는 여기에 미분 계수랑 그 다음에 여기서의 미분 계수의 평균을 잡는다든가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여기서의 미분 계수를 우리가 근사를 할 수 있긴 계산을 할 수 있긴 해야 될 텐데 계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두 개의 미분 계수의 평균을 쓰면 좀 더 근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improved 오일러 메서드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선형 근사를 적용할 때 미분 계수를 업데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y1 equal y0 플러스 자 이번에는 이제 2분의 f x0, y0 플러스 f x1 플러스 y1 아니 플러스가 아니고 컴마죠. 컴마 y1 이렇게 곱하기 h 하는 게 이게 improved 오일러 메서드입니다. 이 y1을 계산을 해야 여기 y1을 대입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y1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얘를 대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y1은 어떻게 하느냐? 이 y1은 약간 y1 틸드처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요 y1이랑 다른 y1을 쓰는 거죠. 그나마 계산할 수 있는 y1을 쓰는 건데 그나마 계산할 수 있는 y1이 뭐예요? 방금 전에 봤던 오일러's 메서드, 오일러 기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 y1이죠. 즉 y0 플러스 f x0, y0 곱하기 h 얘가 이제 그 y1 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살짝 복잡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좀 해봐야 좀 더 느낌이 올 텐데요. 우리 똑같이 지금 예제 20.6번에서 아까 봤던 dy dx equal minus xy 제곱 이 함수의 케이스를 가지고 봅시다.
역시나 똑같이 y0 equal 2고요. 그 다음에 h는 0.25고요. 그 다음에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유효 숫자 4자리 수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유효 숫자 4자리. 여러분 유효 숫자 4자리 이거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계산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그러면 y1을 계산해야 되는데 y1 tilde부터 먼저 계산하죠. y1 tilde는 아까 계산했었잖아요. y1 tilde는 아까 2였죠. 그러면은 지금 y1을 계산할 때는 지금 y0는 2고 플러스 아까 요거 f0 y0는 0이었죠. 왜냐면 x0가 0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0 더하기 그 다음에 y1 tilde는 2고 x1은 뭐예요? x1은 0.2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25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요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고 거기다가 0.25를 곱합니다. 지금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이거 다 합하면 요거 다 합하면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0.25 더하기 2니까 이퀄 2 빼기 0.125 이퀄 1.875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이 1.875의 자리가 지금 숫자가 들어있는 게 4개 자릿수만큼 수가 들어있죠. 요게 여기까지 유효 숫자 4개라는 뜻이에요. 혹시나 1.87456 뭐 이렇게 돼 있었다면은 여기서 반올림을 시키면은 남겨지는 숫자가 4개겠죠. 그게 유효 숫자 4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올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반올림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바로 딱 이렇게 나눠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y1은 1.87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계산하려면 y2 tilde를 계산을 해야 되죠. y2 tilde는 근데 이번에 얘를 이용해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equal y1 플러스 그 다음에 x1 마이너스 x1 곱하기 y1 제곱 곱하기 0.25 이렇게 될 텐데 equal 1.875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이 0.25죠. 곱하기 y1 제곱 1.875 제곱 곱하기 0.2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는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1.65527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유효 숫자 넷째 자리까지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문제를 잘못 봤네요. 유효 숫자 4개가 4자리가 아니라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였네요.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제가 소수점 4자리까지니까 여기는 0을 붙여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반올림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죄송해요. 그래서 1.6553 이렇게까지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유효 숫자는 말씀드린 대로 그 소수점 위의 숫자랑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몇 자리를 남겨놓느냐 이런 얘기고 소수점 이하라고 하면 소수점 이하짜리 맞추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게 저게 y2 tilde예요. y2가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이제 y2를 계산을 해야 되죠. y2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y1 1.8750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2분의 자 여기서 이제 fy1y 그러니까 x1 아이고 죄송해요 x1, y1 그 다음에 플러스 fx2, y2 tilde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점점 계산이 좀 복잡해지죠? 얘는 2분의 자, x1은 자, 여기 x1은 0.25, x2는 0.5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씩 헷갈리게 됩니다. x들은 x1,
x2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0.25 곱하기 y1 1.875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곱하기 1.6553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또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1.124457 뭐 이런데요. 여기다가 사실 곱하기 또 h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0.25를 해주면은 0.288 그걸 28111 뭐 이렇게 됩니다. 1114 뭐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를 뭐 해줘야 돼요? 1.875에서 빼줘야 되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equal 1.59388 뭐 이렇게 나옵니다.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면 되니까 equal 1.5939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y2예요. 자, 이제 지금 거의 다 와가죠. 거의 다 와가는 건 아니고 지금 두 개 계산했네요. y1, y2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y3 tilde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y3 tilde는 y2 플러스 마이너스 x2 곱하기 y2의 제곱 곱하기 0.25 이렇게 되는 건데요. 얘는 1.5939 마이너스 0.5 곱하기 1.5939 제곱 그 다음에 이게 0.5가 아니라 0.25죠. 0.25죠. 곱하기 0.25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역시나 얘를 계산기로 계산을 쭉 하면요. 뭐가 나오냐면 27633 이렇게 나오는데 반올림을 여기서 하면 1.2763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y3 tilde고요. 그러면 y3는 어떻게 되냐면은 y2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2 y2의 제곱 마이너스 x3 y3의 y3 tilde의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는 1.5939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0.5 곱하기 1.5939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0.75 곱하기 1.2763의 제곱 곱하기 0.2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다 계산을 하면요. 1.282404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반올림하면 되니까 1.2824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얘가 y3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y4. 자, 계산이 상당히 번거롭죠. y4 tilde를 계산하면요. 얘는 y3 플러스 마이너스 x3 곱하기 y3의 제곱 곱하기 0.25 이렇게 되는 건데 equal 1.2824 마이너스 0.75 곱하기 1.2824의 제곱 곱하기 0.2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계산하면은 974046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반올림하면은 그냥 9740 이렇게 반올림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y4 equal y3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3 y3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4 y4 tilde 제곱 분의 2 곱하기 0.25 이렇게 되는 거고요. equal 1.28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쓸까요? 2분의 0.75 곱하기 1.2824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y4 tilde니까 0.9740 제곱 곱하기 0.25 이렇게 되고요. 얘는 다 계산하면 1.009638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반올림을 하니까 1.0096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y4예요. y4, y3, y2, y1 하고 y0는 2였죠. 그 값들하고 아까 요 위에 계산을 했던 지금 요 값들하고 2하고 1.882 y1이 1.870이었죠. 그 다음에 1.602 여기 y2가 1.5939 훨씬 근사가 아까 그냥 오일러의 기법 쓰는 것보다 근사가 훨씬 정확해졌습니다. 여러분 표 20.4에 보시면은 방금 저희가 계산한 결과들이 다 이제 참값들과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계산한 결과들이 살짝쿵 다른 부분이 없죠? 다 있죠. 여기 요 9740 요 부분이 표 20.3 계산 결과랑 보면 살짝 달라요. 여기 교재에서는 0.9741이라고 써놨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미리 반올림한 것이 계속 이어진 거고 교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소수점 자리로 계산한 거를 쓸 때만 계산할 때는 반올림을 안 한 거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숫자 하나씩 쓸 때만 반올림을 해서 표현을 해 놓아서 그런 수치적인 어떤 오차가 살짝 발생한 건데 뭐 아무튼 각 y값 계산 결과들은 동일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제 20.7이 있는데 얘는 지금 이제 오일러의 기법과 그냥 오일러의 기법 향상된 improved 오일러 기법 결과를 비교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dy dx는 ex로 상당히 간단하게 줬고 y는 y x0 equal 1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x는 0부터 0.5까지 h는 0.1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해석적으로 푼 거랑도 뭐 비교를 하라고 합니다. 일단 오일러 기법 그냥 오일러의 기법을 써볼까요? 그러면은 y0는 1, y1 equal 이제 x equal 0.1인 그런 거고요. 얘는 y0 플러스 그 다음에 dy dx x equal x0인 건데 x0이 0이었죠. 거기다가 곱하기 h인데 얘는 1 더하기 2 곱하기 0 곱하기 h니까 아무튼 그냥 1입니다. 그 다음에 y2 x equal 0.2 equal y1은 1 더하기 dy dx인데 x가 지금 0.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0.1 곱하기 h가 0.1이네요. 그러면은 equal 1.0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y3는 칸을 맞춰볼까요? 이렇게 쓰고 y3는 x equal 0.3일 때 equal 1.02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금 2x인데 x가 0.2죠. x2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0.2 그 다음에 곱하기 0.1인 거죠. 그러면 얘는 1.02 더하기 0.0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4는 x equal 0.4인 거고 equal 1.06 더하기 2 곱하기
0.3 곱하기 0.1이니까 얘는 1.06 더하기 0.06 이퀄 1.12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y5는 x 이퀄 0.5일 때 이퀄 1.12 더하기 2 곱하기 0.4 곱하기 0.1 이퀄 1.12 더하기 0.08 이퀄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까지 그냥 오일러의 기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improved 오일러, improved 얘를 보면 y0는 1, y1 x 이퀄 0.1 이퀄 y0 1 더하기 자 2분의 자 근데 여기 y1 tilde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2분의를 못 쓰네요. y1 tilde는 사실 방금 전에 계산한 거죠. 2 곱하기 0.1 곱하기 0.1 이렇게 돼서 1.02가 되고요. y1은 x 이퀄 0.1에서의 y 값인데 1 더하기 자 2분의 그 다음에 x0 2 곱하기 x0 0.0이죠. 2 곱하기 x0 곱하기 h 0.1 플러스 x1 2 곱하기 x1 0.1 곱하기 0.1 이렇게 되네요. 여기 지금 0.1이라는 h를 제가 여기다 다 곱해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2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0.1 지금 여기서는 다행히 지금 improved 오일러 기법인데 dy dx에 지금 f 보통 x, y 이런 식으로 해서 y도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이게 지금 그냥 ex잖아요. 그러니까 y tilde를 굳이 계산을 해봤자 별 소용이 없는 뭐 그런 상황처럼 돼버렸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1 더하기 얘는 0이고 그 다음에 얘는 0.02였는데 그걸 2로 나눠주는 게 들어가니까 1.01이 되겠습니다. y1은 1.01이고요. 우리 이제 y가 이 dy dx에 계산할 때 영향을 안 끼친다는 거 아니까 improve 오일러를 쓸 때 굳이 y tilde를 계산해 줄 필요 없이 바로 그냥 y2로 가도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이퀄 0.2일 텐데 이퀄 지금 y1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x1 플러스 2 곱하기 x2 요게 되는 거죠. 곱하기 h인 거예요. 이퀄 1.01 2분의 2 곱하기 0.1 더하기 2 곱하기 0.2 이렇게 되는데 2가 다 약분돼 버리네요. 그러니까 0.1 더하기 0.2는 0.3 곱하기 0.1이니까 0.03이 되겠죠. 1.01 더하기 0.03은 1.0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가 y2고요. y3는 x 이퀄 0.3일 때 얘는 y2 더하기 2분의 자, 이거 2분의가 다 약분된다는 거 우리 알죠? 그러니까 그냥 x2 2 더하기 x3 곱하기 h라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이퀄 1.04 플러스 0.2 더하기 0.4 0.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9가 됩니다. 그 다음에 y4는요. x가 0.4일 때 얘기고 이퀄 y3가 1.09였고 플러스 x3 플러스 x4 h라는 걸 아는데 얘가 지금 0.3 더하기 0.4 0.7이죠. 0.7 곱하기 0.1이니까 0.07 그래서 1.16이 된다는 걸 알고요. 마지막으로 y5 x 이퀄 0.5일 때인데 얘는 1.16 다시 쓰죠. 16 더하기 0.09 이퀄 1.25가 된다는 걸 압니다. 자, 그래서 1, 1.01, 1.04, 1.09, 1.16, 1.2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애널리틱 해석적으로 계산한 건데 dy dx 이퀄 2x잖아요.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인테그랄 뭐 이항을 시켜가지고 dy 인테그랄 dy 이퀄 인테그랄 ex dx가 되는데 얘는 y 이퀄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y 0 이퀄 지금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는 1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 이퀄 x제곱 플러스 1인데 그러면 자 우리 요 값들 다 계산해 볼까요? y1 이퀄 1 더하기 0.01 1.01 y2 이퀄 1 더하기 0.02의 제곱이 0.2의 제곱이니까 1.04 y3 이퀄 1.09 y4 이퀄 1.16 y5 이퀄 1.25 바로 계산되죠? 왜냐하면 0.5의 제곱은 0.25 0.4의 제곱은 0.16 등등 다 나오니까요. 근데 얘가 improved 오일러 값이랑 정확히 똑같네요. 표 보면은 표 20.5를 보면 계산 결과가 있는데 improved 오일러는 여기까지는 완벽히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오일러랑 비교하면은 근사값의 오류가 좀 오차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 수 있어요. 지금 요 식이 요게 2차식이잖아요. 2차식. 그래서 improved 오일러는 2차식까지는 완전히 그 근사를 합니다. 완전히 그 정확하게 도출해줘요. 아까 그냥 오일러는 실제 참 해가 직선 그러니까 1차식일 경우에는 완벽히 동일하죠. improved 오일러는 해가 2차식인 경우에 완벽히 동일하게 값을 도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계도 근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improved 오일러가. 그래서 1계도 근사만 하는 그냥 오일러 기법보다는 결과가 좋은 거죠. 자, 여기까지 20.7절까지 다 봤는데요. 우리 지금 보면은 계산이 번거롭죠? 이런 오일러 기법들, 뉴메리컬 기법들이 당연히 컴퓨터로 계산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게 딱 느낌이 오시죠? 이런 거 컴퓨터를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편이고요. 여러분들 요즘 뭐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거 공부하고 계실 텐데 그런 거 간단하게 뭐 포문이나 와일문 같은 거 돌려가면서 반복 계산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사실은 컴퓨터만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해석적으로 푸는 것보다도 더 쉽게 풀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 해석적인 기법들도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8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바로 그냥 오일러 기법은 1계도 근사, improved 오일러 메서드는 2계도 근사라는 것을 보면 3계도, 4계도 더 높은 차수의 근사 같은 게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죠.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